혹시 2018년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전산상으로 찍어내 팔아치웠던 그 끔찍한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 악몽이 똑같이 재현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며칠 전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단 1초 만에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에서 생겨났다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 어플의 자산 현황, 그 파란색, 빨간색 숫자들은 과연 블록체인 위에 존재하는 진짜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번 빗썸의 62만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거래하던 중앙화된 거래소 시스템이 사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위에 지어졌다는 것을 증명한 끔찍한 경고장이었으며, 내가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이 거래소 담당자의 키보드 입력 실수 한 번이나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국내 1위라는 업비트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것이, 결국 모든 중앙화 거래소는 내부 장부로만 거래를 처리하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거대한 위기감 속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비트코인을 지킬 방법을 돈의 흐름을 통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기에 앞서 이번 빗썸 사태가 남긴 충격을 아주 냉정하고 집요하게 해부해봐야 하는데, 거래소 내부에 실제 코인이 없어도 장부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가짜 코인 혹은 장부 거래의 실체가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거든요.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해킹이 불가능하고 위변조가 안 된다고 배웠지만, 정작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중앙 서버를 쓰는 거래소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60조 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 돈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사장님의 손가락 끝이나 시스템 관리자의 엔터키 한 번에 달려있다는 섬뜩한 사실을 일깨워준 셈이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대에서 위태롭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도 단순히 이번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진짜 내 것이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반증이며, 이는 곧 중앙화된 신뢰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야를 넓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꾸미고 있는 판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공화당이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배경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겠다는 호재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무너져가는 달러 패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아주 교묘하고도 절박한 셈법이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는 코인인데,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사들이 코인을 찍어내려면 그만큼의 달러를 준비금으로 쌓아둬야 하고, 그 준비금으로 무엇을 사느냐 하면 바로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어서며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에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전통적인 우방국들이 미국 국채를 예전만큼 안 사주니까 이제는 코인판을 키워서라도 국채를 떠넘길 새로운 호구를 찾고 있는 전략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위험한 모순이 발생하는데, 트럼프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한 달러를 원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채를 팔아먹으려면 달러의 인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 수입 물가가 치솟아 잡혀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할 것이고, 반대로 국채 금리를 낮추려고 시장에 돈을 풀면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산더미 같은 빚을 갚기 위해
달러를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 과정에서 달러의 구매력은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이 왜 우리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그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어 미국이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든 트럼프가 환유 전쟁을 벌이든 상관없이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유일한 자산이거든요. 지금 미국채 금리가 연 4%를 넘나들며 안전한 수익이라며 유혹하고 있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 하락분을 따져보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에 가깝다는 것을 눈치 빠른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거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친 듯이 사모으는 이유도 달러라는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구명보트인 비트코인으로 고객들의 자산을 옮겨 싣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번 빗썸 사태가 준 피 묻은 교훈대로 거래소는 지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업비트나 빗썸 계정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내 돈을 남에게 맡겨놓고 제발 실수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해킹 당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반드시 레저나 트레저 같은 하드웨어 월렛을 구비해서 인터넷이 차단된 오프라인 상태로 내 자산을 격리시켜야 합니다. 거래소 앱에 로그인해서 보이는 숫자는 그저 데이터베이스상의 숫자일 뿐이지만,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블록체인상에 내 고유 주소가 찍히는 순간 그것은 지구상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진짜 내 자산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6년 2월 현재 시점에서의 실전 매수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지금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진짜 고수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트렌드는 바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지 말고 공포에 사서 모아가라는 겁니다. 과거 불장 때처럼 불타기라고 해서 오르는 말에 올라타는 게 유행이었지만, 2026년의 장세는 철저하게 기관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흥분해서 추격 매수를 했다가는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RSI 지표가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 단계에 진입했을 때만 분할로 매수하는 역발상 전략입니다. 특히 최근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 영상들을 정밀 분석해보면 하프앤하프 전략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내가 가진 투자금의 50%는 비트코인 현물로 장기 보유하고 나머지 50%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원화로 들고 있다가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10% 하락할 때마다 현금 비중의 10%씩을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 하락장이 오면 대부분의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손절을 치지만, 현금을 쥐고 기다린 사람은 하락이 오히려 박앤세일 기회로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고 결과적으로 평단가를 기가 막히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환율이 1460원 중반대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지금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원화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달러 자산 성격인 비트코인으로 환전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인데, 2026년 2월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까지 유예했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딱 2년 동안은 얼마를 벌든 세금이 0원이라는 소리죠. 하지만 2027년이 되면 얄짤없이 22% 떼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취득가액 증명 못해서
세금 폭탄 맞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이동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 2년이라는 면세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취득 원가를 입증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나 바이비트에서 거래하다가 국내 업비트나 빗썸으로 입금했을 때 국세청은 여러분이 해외에서 얼마에 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그 기록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 원가를 0원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도 시점 세금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22% 가정하면 1억 원에 팔았는데 산 가격을 증명 못하면 1억 원 전체가 수익으로 잡혀서 2,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 세무 관련 채널들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신고하라는 건데 대부분의 거래소는 이동평균법을 기본으로 제공하지만 개인이 별도로 엑셀이나 세무 서비스를 통해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내역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싼 가격에 샀던 비트코인과 최근에 비싸게 산 비트코인이 섞여 있을 때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쓸지 전체 평균 가격으로 계산하는 이동평균법을 쓸지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이건 탈세가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내 돈을 지키는 합법적인 절세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빗썸 사태 이후로 금융당국이 거래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트래블루 적용이 더욱 까다로워졌는데 100만 원 이상의 코인을 입출금할 때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만 승인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나 타인 명의로 분산해서 보관하려다가는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보고되어 계좌가 동결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갑과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며 모든 거래 내역과 당시의 환율 정보를 스크린샷이나 엑셀로 기록해두는 증빙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며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국세청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더불어 최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넘어 2단계 입법 논의가 한창인데 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규제와 법인 투자 허용 같은 굵직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법인 투자가 허용되면 기업들이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일 수 있게 되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지만 반대로 규제의 벽이 높아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도 있으니 항상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닌 행간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빗썸의 60조 원 증발쇼는 단순한 전산 장애가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 신호탄이며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미국채의 불안정성은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달러는 찍어낼 수 있고 거래소 장부는 조작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증명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여러분의 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 비트코인이 거래소 화면에만 있는 가짜 코인인지 내 지갑에 들어있는 진짜 코인인지 확인하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정리하며 남들이 공포에 떨며 던질 때 조용히 주워 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 다가오는 거대한 부의 이동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를 읽으며 자산을 키우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